노인이 되면 불면증 이외에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양한 수면장애가 겹쳐 있어서 수면장애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신체 질병과 복용하는 약물까지 겹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인들이 적게는 3개, 많게는 6가지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불면증만 잘 치료한다고 해서 좋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양한 수면 장애들을 같이 치료하시고 조절하셔야지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면 장애로는 일주기 리듬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잠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의 노화, 멜라토닌의 분비 저하, 그리고 신체 대사량이 떨어져서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즉 노년이 되면 초저녁이나 이른 저녁부터 잠이 빨리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피로를 굉장히 느끼게 되고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보다 잠자리에 늦게 들다 하더라도 노화로 인해서 바뀌어진 수면 각성 리듬 때문에 여전히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습관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에 특히 오후에 땀이 나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저녁에 졸음이 많이 오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강한 빛, 즉 블루라이트를 쬐시기 바랍니다.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기계를 사용하셔도 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이나 영화를 보셔서 강한 빛에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집에 계시지 말고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움직이셔서 9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졸리고 잠이 오는 시간을 뒤로 자꾸 밀어내시는 노력을 하셔야지 조금 더 늦게 자고 늦게 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멜라토닌 보충제나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에 따라 우리 뇌는 스스로 잠자는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뇌에서 자는 시간을 잘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잠자기를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1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게 된다면 잠자는 시간이 고정돼서 일정한 시간에 잠을 들고 보다 깊이 잠을 잘 수 있고 길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노인에서 나타난 수면 장애는 수면 무호흡증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심해지고 그 강도나 그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혀뿌리가 늘어져서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막히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잠만 들면 혀가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넘는 노인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코를 곤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도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잠자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게 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는 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뇌가 깨는 거죠. 그러한 각성이 완전히 깨는 것이 아니고 잠깐 깨는 것이니까 본인은 잘 모르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들은 하룻밤에 300번에서 500번을 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깨게 되니까 깊은 잠을 거의 못 자게 돼서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낮에도 심한 졸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양압기라고 하는 마스크 치료를 통해서 100%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압기는 잠자는 동안에 호흡 마스크를 쓰게 되고 강한 압력을 통해서 기도를 열게 하는 겁니다. 양압기를 잘 사용한다면 수면 중에 수면 무호흡증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게 되며 자고 나도 개운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에서 흔히 생기는 수면 장애로는 하지 불안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움직일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자려고 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싶고 털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수면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증상은 거의 매일 나타나고 강도도 매우 심하게 돼서 다리가 저려서 전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진단만 정확하면 몇 가지 약제로 거의 100% 치료가 됩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도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든 후에 본인은 잘 모르지만 다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경련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쥐가 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다가 쥐가 심하게 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는 한 번 정도 심하게 쥐가 나서 깨어나는 거죠.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다리가 까딱까딱 떨거나 힘을 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한 번 나타나고
두 번째 떨림은 5초에서 90초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게 연속으로 4번 이상 반복될 때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리가 자주 떨게 되면 뇌는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낮에 졸리고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자는 사람이 다리를 자꾸 털고 잔다고 얘기를 하거나 자고 났는데 다리가 여전히 뻐근하고 불편한 게 느낀다면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약 70에서 80%에서 잠이 들면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서 흔히 생기는 수면장애로 렘수면 행동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렘수면은 꿈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렘수면 때는 신체가 마비가 돼서 팔다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무긴장 상태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꿈을 꿀 때 팔다리의 마비가 없어지면서 꿈의 내용을 팔다리로 행동하는 증상을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공격할 수 있고 팔다리를 휘두를 수 있고 발길로 찰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다치고 폭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렘수면 행동장애가 다른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을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는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몇 가지 약물로 이러한 증상을 거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거나 다양한 수면장애가 있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동반되면서 잠을 적게 자는 겁니다. 자고 나서 개운치 않고 낮에 피곤하다면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에 수면장애로 인해서 잠의 질이 나빠진 겁니다. 혹시 자고 나서 개운치 않거나 낮에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중간에 깨거나 잠들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도 수면장애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수면장애가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 즉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잠자기 전에 몸과 뇌가 쉽게 잠들수록 도와주는 취침 루틴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